자, 연료전지 전기화학 5주차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연료전지 전기화학 그 입장에서는 전기화학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 거죠. 바로 5주차에서는 이렇게 맡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지난 시간 어떤 그 과전압과 그 과전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환전류 밀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과전위에 대한 얘기했고, 교환전류 밀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얘기들은 바로 이 과전위의 어떤 시리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환전류 밀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그 교환전류 밀도는 반응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환전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좋고 이거에 따라서 과전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과전위가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과전위가 있고 그 영향, 그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료전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교환전류 밀도가 존재합니다. 수소국에서 마이너스, 산소국에 플러스. 그 다음에 수소국 쪽의 교환전류 밀도가 많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에노드 쪽에서 수소 반응이 백금 촉매에서 발생하고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반응, 그 다음에 기준 전극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에노드 쪽에 수소 쪽의 교환전 밀도는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드와 그 캐소드의 백금 로딩 양은 일단 다르다. 왜냐면은 어, 수소 쪽에서는 결국엔 교환전류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촉매 요구량이 적다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수소 반응 같은 경우는 교환 전류 밀도는 수소 반응에서의 교환 전류 밀도는 항상 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같은 수소 반응이라도 어떤 촉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환 전류 밀도가 작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반응이라는 게 과전압이 크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수소 반응이 이런 경우에 바로 수소 반응이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금 촉매가 수소 이런 경우에는 교환전 밀도는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과전압을 얘기해 보죠. 기체 반응 입장에서 기체 전극 반응 과전압. PEMFC에서의 기체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이쪽이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반응입니다. 에노드에서는 산화, 알죠? HOR. 그다음에 여기서는 옥시전이죠. ORR.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옥시데이션 리액션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체가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고체 표면이 필요해요. 고체 표면. 왜냐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액체도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체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체 표면의 특성이 기체 전극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전극 반응 속도가 결국엔 과전압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아까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했죠. 반응 속도가 크면 클수록 과전압을 작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화학 반응 속도는 결국엔 전류 밀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전류 밀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전이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반응 속도가 느리면은 동일 전류의 발생 위해서 보다 큰 과전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과전압이 적게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평형이 조금만 깨져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류가 많이 흘러도 평형 전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셀 전압은
평형전압에서 과전위를 뺀 거니까 과전위가 작으면 이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크게 번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수소 산소 반응에서 가장 높은 교환 점유율도 보여주는 전원은 역시 백금이더라. 근데 사실 누군가가 백금 이외에 백금을 대체하는 촉매를 개발할 수 있다면 거의 그 유사한 성능의 유사한 내구성을 가진다면은 대단히 엄청난 발명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백금이 연료전지 촉매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좀 한번 다뤄야 될 얘기들은 바로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 바로 한계 전류 밀도라는 놈을 좀 다뤄봐야 되죠.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전위를 증가시켜주면은 이거에서 전류 증가,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응성 증가, 반응이 빨라지고 이거에서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전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응물의 공급 자체가 충분치 않으면 표면 반응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 즉 물질이 공급되는 속도가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전극 표면에서는 이제 오는 족족이 다 써버리니까 전극 표면에서는 반응물의 농도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과전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전류는 어느 값 이상으로 증가를 못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류 밀도를 바로 한계 전류 밀도,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만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거예요. 과전위를 증가시켰더니 여기서 보시죠. 이거 과전이죠. 이거 정확하게 이거죠. 과전위를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과전압입니다. 과전압이 해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전류 밀도 이렇게 되는데 과전위를 증가시켰더니 점점 전류 밀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수렴해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바로 요때를 요만큼을 리미팅 커런트, 정확하게 하면은 리미팅 커런트 I 해놓고 뭐 L 혹은 I 해놓고 소문자를 쓴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연료의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은 수소, 산소가 반응물이죠. 생성물은 물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 물질은 이제 여기 전기 에너지인 거죠. 저기 타겟 물질이라기보다는 여기 없어져요. 타겟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홀스를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가 전극으로 잘 이동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즉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응물의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생성된 물은 외부로 또 잘 배출돼야 돼요. 근데 생성된 물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전극에 있다면 얘가 쌓여서 결국에는 그 수소와 산소가 전극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도 배출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수소하고 산소 그리고 물의 이동을 큰 개념에서 물질 전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질 전달이 느리면 결국엔 과전압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 바로 이제 앞에 넣은 요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가 이게 이름보다도 오히려 만약에 이런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를 가진다면 이쪽이 더 우수하겠죠. 자, 그래서 과전압이 높으면 셀 전압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전류 밀도가 높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즉 과전압이 높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셀 전압이 낮다. 그 다음에 셀 전압이 낮은 건 바로 전류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과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전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엔 생성물도 많아지고 그때 물 배출이 느려질 경우엔 한계 전류 밀도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소의 물질 전달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계 전류 밀도에는 그다지 기여하는 거는 없어요. 그다음에 캐소드에 순수산소를 사용하면 한계 전류 밀도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는 물질 그 산소를 갖다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캐소드에 공기를 일반적으로는 공기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시스템 때문에 산소통 하나 더 달 수는 없죠. 그다음에 필요한 산소 유량의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 전달 저항이 크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질소 숲을 질소 사이를 산소가 헤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물질 저항이 전달의 저항이 물질 이동의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한계 전류 밀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전압은 이제 아까 한계 전류 밀도 얘기했죠. 이제 과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분극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전압은 양극의 음극 그리고 각계 발생합니다만 그 원인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거는 과전압의 발생 원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활성화 과전 이게 바로 촉매 활성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자 여기서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만큼이 보통 액티베이션 활성화 에너지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요 놈이 낮을수록 좋겠죠.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그래서 이거 바로 요만큼 해당되는 양이 바로 활성화 과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에너지를 써버린 거죠. 이 에너지만큼이 결국에는 과전압인 거죠. 과전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농도 과전압이 아까 얘기했죠. 이놈이 아까 얘기했던 리미팅 커런트에 해당되는 거죠. 리미팅 커런트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농도 저항과 전압은 뭐냐면 오밍 레지스턴스 바로 이제 전기 저항일 수도 있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 이온 이동의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전압은 이 세 가지의 과전압에 합의되는 건데, 자, 셀 전압은 연료전지에서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셀 전압은 평형 전압에서 과전위를 빼준 거. 과전위를 빼준 거는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을 빼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연료전지 개발에서는 바로 과전압의 크기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계인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냐?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놈들이 문제가 있냐는 결국에는 임피던스, EIS라고 그러는데 일렉트로케미칼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 EIS 요거를 통해서 그 전기화학적인 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해서 임피던스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느 과전 예를 들면 뭐 활성화 과전압이 문제다. 그럼 촉매에서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농도 과전압이 문제다. 그러면 보다 확산이 잘 되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저항 과전압이 문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좀 더 그 셀 같은 경우 조립할 때 압착 같은 거를 좀 더 잘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산해 즉 어딘지 알면은 계산해야 될 점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분극 현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바로 활성화 과전압 여기죠. 정글에서는 전기화 반응 적게 전기화 반응 속도가 빠른 경우에 활성화 과전압이 감소한다는 거. 이건 이뭐 A라고 얘기합니다.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종매를 촉매를 더 좋은 촉매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작은 과전압에서 높은 전류를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과전압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셀 전압이 증가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전압이 작아들었으니까 셀 전압은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출력 전기의 파워가 증가한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 과전압은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에서 V는 IR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면 여기서 이제 이거 역시도 또 쪼개질 수 있는데 막저항,
이거죠. 전기 전도 저항, 그 다음에 이온 저도, 이게 막 저항이죠. 그 다음에 이건 소재로 개선이고, 접촉 저항 같은 경우 더 꽉 좀 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 전체 저항의 감소에 대해서 좀 필요할 수도, 이게 필요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전달 과전압은 이제 결국에는 물질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과전위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물질 전달 속도가 증가하면은 물질 전달 과전압이 감소, 이렇게 되면 셀 전압이 증가, 전기 파워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물질 전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결국엔 전기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듯이 그다음에 활성화가 전압을 이제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 교환 전류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캐소드 쪽에. 자, 근데 그다음에 또 한 다른 방법은 그 셀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저 셀 온도가 낮아지면은 저온 셀에서는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그 교환 전류 밀도는 0.1mA per 스퀘어 센티미터의 교환 전류 밀도를 가지는데, 온도가 만약에 800도 정도가 된다면은 캐소드 쪽에서는 교환 전류 밀도가 거의 100배 정도 늘어나요. 10mA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로 10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총 온도를 증가시킨 거는 이제 사실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수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또 막저항이 증가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론치라는 거, 단순한 이론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촉매를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세론도 증가도 있고, 촉매 개선하는 방법, 뭐 이온 혹은 삼화원합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극 표면의 겨칠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표면적 증가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는 이제 뭐 그 순수산소를 사용하거나 압력을 가압인데, 이거는 사실 이쪽은 활성화 전압이라기보다는 아마 저쪽에 가깝겠죠. 어, 농도 분극 쪽에 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과 전압을 감소시키는 방법, 접촉 저항이죠. 전기 저항, 접촉 저항, 전해질 이온 흐름 저항. 자, 이거는 전해질 이온 흐름, 이거는 이온 교환막을 개선하는 거. 접촉 저항은 아마 압착을 개선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극의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거죠. 멤브레인이 있고, 여기 카본,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백금 촉매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전자가 발생해서 막으로 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가냐, 여기서 회로를 타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음극, 여기가 수소죠. 여기가 산소극,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자가 이동하는 어떤 이 통로를 좀 더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이게 보면은 전압 강하죠. 이게 전압 강화는 I 전류 밀도 곱하기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거는 전압 강합니다. 즉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 전기 조도성이 좋은 전극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접촉이 양호한 상태로 설계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분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더 압착을 더 세게 쪼맨다든가. 근데 너무 세게 쪼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전해질 막 같은 경우는 두께를 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두께를 얇게 만들면 또 기계적 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전극의 단락을 방지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무 얇아지면 연료가 그 수소가 크로스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얇게 만들면서도 줄이는, 크로스오버는 믹스드 포텐셜이라고 뒤에 설명을 할 때 믹스드 포텐셜을 이제 유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료전지라는 놈은 이제 성능 그래프를 얘기했는데 IV 커브라고 폴라리제이션 커브, 분급 곡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류 전압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류 밀도 대 셀 전압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데 셀 전압은 그래도 기전력에서 과전압을 빼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과전압은 각각의 액티베이션, 컨센트레이션, 그다음에 오믹 저기 그 전기 저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환원 반응에서의 과전압 즉 그 환원 반응이라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전이죠. 방전에서 과전압을 음수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 분극이 연료전지에서 어떤 유일한 손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셀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빨간색이 이게 아이디얼이에요. 아이디얼인데 바로 활성화 과전압 요만큼을 다시 이렇게 빼준 거죠. 여기 빼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상해서 요 과전압만큼을 빼준 거니까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 차이를 활성화 과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 전이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엔 좀 확 줄었다가 나중엔 좀 덜 줄죠. 그래서 전기 셀은 그 캐소드의 전압에서 에노드의 전압을 뺐더니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캐소드 전압, 캐소드의 음, 그 캐소드의 과전이 요거는 이거는 에노드의 과전이를 의미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떤 이게 뭐 이거를 갖다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에노드 분극을 무시한다면 요거죠. 요걸 무시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에노드 분극이 무시되는 이유는 에노드 쪽의 그 과전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낮은 왜 교환 전류 밀도가 교환 전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에노드의 과전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저항 과전압. 이거에서 이거 오믹 폴라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순전히 저항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전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과전이죠. 과전이는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요만큼이 뭐예요? 요 기울기만큼이 저항이죠. 이거 델타 V는 I R이라고 얘기했죠. R 이게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빠진다라는 거죠. 전이슬은 요만큼을 빼준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결하기 위해서 전해질 막 두께에 따른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125 마이크론짜리 같은 경우 이 기울기가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요 기울기 각각 다르죠. 이게 훨씬 더 가파르죠. 두꺼운 놈이 더 기울기가 가파른 거죠. 이거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 분극 때문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보시죠. 농도 분극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는 처음에는 별로 이게 영향 늘지 않다가 고전류 영역에서 확 늘어나죠. 이만큼을 또 빼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상 아이디어인데 요거는 여기서 요만큼을 빼줬더니 굉장히 큰 값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게 고전류 밀도에서 바로 요만큼을 또 이제 여기가 만약에 쭉 더 간다면은 이게 한계전류 밀도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걸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게 빨간색이 아이디얼이라고 얘기했죠. 아이디얼에서 이거를 다 빼준 거예요. 빼봤더니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이 EQ에서 요게 이 EQ죠. 이 과전이가 없을 때 여기서 액티베이션 빼주고 그다음에 그 농도 분급 빼주고 농도 과전압 빼주고 그다음에 오믹 과전압 빼준 거죠.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일 때가 그 액티베이션 쪽이 이제 지배적인 거 보이죠? 낮은 전류일 때, 즉 반응이 적을 때
그러니까 반응이 느릴 때. 그다음에 여기는 전반적인데 이게 중간쯤 여기도 여기 거의 직선으로 보이죠. 직선으로 요만큼이 이제 지배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면은 그 농도 분극이 지배적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 VI 커브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얘기했는데 자 이게 가역전압이라 했죠. 아까 얘기했던 가역전압 이게 이상 아이디어란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만큼이 전체 이게 총 과전압 이게 합친 거죠. 과전압에서 그 어느 특정 전류에서의 총 과전압이 요만큼 차이가 특정 전류고 예를 들면 여기라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또 이제 총 과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활성화 과전압의 지배 영역, 저항 과전압의 지배 영역, 농도 과전압의 지배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캐소드 과전압 이게 뭐냐면은 그 농도 저기 반응이죠. 그다음에 막저항, 그다음에 에노드 과전압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캐소드 과전압이 에노드 과전압보다 훨씬 큰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뭐 여기 그다음에 에노드는 수소 반응이 백금 촉매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SH 수소 기준 전극에 해당돼서 굉장히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도 전압 변화가 적은 거죠. 과전압이 적다라는 거죠. 수소 쪽에는. 그래서 그 캐소드 전극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해석을 조금 더 해본다면,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IV 커브를 의미하고 이쪽을 갑니다. 전류 밀도 대 이거를 그 전압을 얘기한 거고, 요만큼 차이가 과전압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부위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어, 파워 곡선이에요. 이쪽에 해당되는 거 파워 덴시티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쪽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여기 요 값에다가 그 여기 이게 전류 곱하기 요 값이랑 예를 들면 200이다 해서 여기 값이랑 이렇게 안 나오냐 요 점이죠. 요 점에 200 밀리암페어 그다음에 여기 요만큼 뭐 이게 한 0.75 정도 이걸 곱한 값을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본 건데 파워 덴시티를 보는데 자 이거 보면은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같은 전류 밀도 예를 들면 0.8을 봅시다. 0.8에서 보다 많은 출력을 내는 요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같은 같이 비교하면 보다 많은 출력을 내는 빨간 쪽이 성능이 더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고성능이고 얘는 저성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 전기화학 세 번째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